정약용이 60대에게 건네는 마지막 말. 정약용은 57세의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인 마현으로 돌아왔습니다. 18년간의 강진 유배가 끝났지만 돌아갈 자리는 없었습니다. 정조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경정약종은 참수당했으며 그를 아는 사람들도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정약용은 57세부터 75세까지 고향 마현에서 조용히 살며 500권이 넘는 책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가 권력을 가졌던 시절보다 모든 것을 잃은 뒤의 말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왜였을까요? 오늘 60대인 당신께 정약용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전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당신의 말을 끝까지 듣나요? 명절 식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내가 말이야. 회사 다닐 때는 딸이 휴대폰을 봅니다. 아들은 시계를 확인합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그때는 내가 결정하면 다들 따라왔어. 아무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가벼워지고 옛 공을 말하는 사람은 얕아진다. 과거를 꺼내는 순간 당신의 현재가 사라집니다. 가족이 당신 말을 안 듣는 이유는 불효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너무 많이 들어서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10번, 20번, 100번 들었습니다. 정약용은 18년 유배 생활 동안 수많은 전직 고관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내가 판서할 때는, 내가 관찰사로 있을 때는 끊임없이 과거를 말했습니다.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늙어도 마음이 늙지 않으면 귀한 것이고, 마음은 늙었는데 말이 늙지 않으면 천한 것이다. 말이 늙지 않는다는 것은 젊게 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예전 방식으로 말한다는 뜻입니다. 자리는 바뀌었는데 말은 그대로입니다. 식탁의 침묵은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아직도 옛날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동창회의 자리, 술이 들어가면 시작됩니다. 야, 내가 그때 그 사업만 접지 않았으면 그 친구는 내가 키운 거야. 처음엔 웃어줍니다. 두 번째도 웃어줍니다. 하지만 세 번째부터 한 명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아, 나 그날 선약이 있어서. 후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배님, 요즘 이런 고민이 있는데요. 당신은 기다렸다는 듯 말합니다. 그건 말이야. 내가 다 겪어본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말 들어. 후배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다시는 전화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여유당전서에 이렇게 씁니다. 물러날 줄 모르는 자는 반드시 무게를 잃고 묻지 않았는데 가르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잃는다. 이건 악담이 아닙니다. 동창들이 멀어지는 이유는 당신이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아직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후배가 다시 전화하지 않는 이유는 당신의 조언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조언이 그를 작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60대의 가장 큰 착각. 내 경험을 나눠주는 게 선배의 도리다. 아닙니다. 묻지 않았는데 주는 경험은 폭력입니다. 1801년 신유사화. 정약용은 40세에 유배됩니다. 형 정약종은 참수당했고
자신은 겨우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18년간의 유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권력도 없고 지위도 없고 돈도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갈수록 말이 적어졌습니다. 대신 글을 썼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금흠신서. 왜 말 대신 글을 썼을까요? 정약용은 이렇게 답합니다. 자리가 사라진 뒤에도 말이 남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렵다. 자리가 있을 때는 아무 말이나 해도 사람들이 듣습니다. 과장이 말하면 듣습니다. 부장이 말하면 듣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자리가 없어진 뒤에도 남을 말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는 말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주장을 버렸습니다. 결론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맞다를 지웠습니다. 대신 질문을 남겼습니다. 생각할 거리를 남겼습니다. 선택지를 열어뒀습니다. 목민심서를 보십시오. 한 번도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으니 당신의 상황에서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자리 없는 사람의 말입니다. 강요하지 않고 선택하게 합니다. 가르치지 않고 생각하게 합니다. 정약용이 200년이 지나도 사람들에게 읽히는 이유는 그가 독자를 작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특별한 스승이 없이 부친의 임지를 따라다니며 학문을 배웠지만 어린 시절부터 그에게 학문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이가 있습니다. 정약용은 그를 스승과도 같이 여기며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는 한 번도 정약용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정약용이 대답하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그리고는 조용히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을 열어뒀습니다. 정약용은 여유당전서에 이렇게 씁니다. 무거운 사람은 그 말이 가볍고 가벼운 사람은 그 말이 무겁다. 진짜 무게 있는 사람은 말을 가볍게 합니다. 하지만 가벼운 사람은 말을 무겁게 합니다. 내 말 잘 들어.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명심해. 무게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무거운 사람이면 가볍게 던진 한마디도 사람들은 평생 기억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벼운 사람이면 아무리 무겁게 말해도 사람들은 흘려듣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풀려난 뒤 57세부터 75세까지 18년을 고향에서 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정약용은 더욱 말이 적어졌습니다. 대신 글로 남겼습니다. 실학사상을 집대성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가 권력을 가졌던 시절보다 모든 것을 잃은 뒤에 그를 더 신뢰했습니다. 왜입니까? 자리가 없을 때 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에게는 말하지 않는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청이라는 청년. 다른 제자들은 질문도 많이 하고 의견도 많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청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정약용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말이 없나? 이청이 대답했습니다. 말을 하면 스승님 말씀을 놓칠까 두렵습니다. 정약용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잘 듣는 자는 말하지 않고 잘 말하는 자는 먼저 듣는다. 60대의 진짜 품격은 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듣는 데 있습니다. 당신은 하루에 몇 번이나 듣습니까? 자녀의 말을, 배우자의 말을, 부배의 말을 끝까지 들은 적이 최근 언제였습니까? 대부분 중간에 끊고 자신의 말을 시작했을 겁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가장 큰 무례라고 봤습니다. 사람의 말을 끊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끊는 것이다. 상대가 말을 다 하도록 기다려 주십시오. 상대가 침묵하면 그 침묵도 들어주십시오. 당신이 말을 줄이고 듣기 시작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요즘 이런 고민이 있어요. 선배님, 조언 좀 구하고 싶어요. 말이 없는 사람이 가장 많은 말을 듣게 됩니다. 정약용의 친구 중에 이름을 남기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벼슬도 하지 못했고 책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냥 시골에서 조용히 살다 갔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친구를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정약용이 그 친구를 떠올리며 쓴 글, 내 친구는 평생 이름이 없었지만 사람들이 모두 그를 그리워한다. 어째서인가? 정약용은 스스로 답합니다. 다투지 않았기에 사람들이 양보했고, 말하지 않았기에 사람들이 들었으며, 구하지 않았기에 사람들이 주었다. 이것이 정약용이 본 아름다운 노년입니다. 다투지 않는 노년, 말하지 않는 노년, 구하지 않는 노년, 하지만 결코 잊히지 않는 노년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늙어서도 앞자리를 다투는 것, 그것이 추한 것이고, 늙어서 존경을 구하는 것, 그것이 천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앞자리는 의자 하나가 아닙니다. 대화의 중심, 관심의 중심, 기억의 중심. 이거를 아직도 놓지 못하면 사람들은 조용히 떠납니다. 물러선다고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러서는 방법을 모르니까 멀어지는 겁니다. 정약용은 1836년 75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75년을 살며 500권의 책을 쓰고 수천 통의 편지를 남긴 사람이 마지막에 남긴 한마디입니다. 말을 줄여라. 다시 묻겠습니다. 요즘도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끝까지 듣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당신이 싫어서도 아니고 무시해서도 아닙니다. 아직도 당신이 왕년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60대는 완성의 시기입니다. 완성은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겁니다. 말을 빼고 욕심을 빼고 집착을 뺍니다. 정약용은 57세에 유배에서 풀려난 뒤 75세까지 18년을 고향에서 살았습니다. 그중 대부분의 시간을 조용히 글을 쓰며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권력을 가졌던 시절보다 모든 것을 잃은 뒤를 더 기억합니다. 왜입니까? 그가 자리를 떠난 뒤에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잃은 뒤에도 권력에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당신도 바꿔보십시오. 잘 나갔던 사람처럼 말하지 말고 물러날 줄 아는 사람처럼 조용히 남기십시오. 가르치려 하지 말고 듣는 사람으로 남아 있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말을 줄이십시오. 지금부터 듣기 시작하십시오. 지금부터 물러서십시오. 자리가 아니라 품격으로 존경받으시기 바랍니다.